어른이 읽는 동화 이야기 오늘 주제 나갑니다. 인생은 과정을 즐기는 예술이야. 제목부터가 참 그래요, 그죠? 흔히 성공해서 편히 쉬며 살고 싶다고 하지. 하지만 쉬고 놀려고 태어나지는 않았다네. 쉬는 건 일한 후에 쉬는 거라네. 쉰 후에 다시 쉬는 걸 꿈꾸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장소가 있지. 그런 장소가 있을까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씻겨주기 것까지 하는 내 가격도 가장 비싸지. 여주와 이천은 강진과 더불어 도자기의 고장입니다. 긍정이와 웃음이는 여주에서 도공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한 곳인가 봐요. 도공이 말을 잠시 멈추고 웃었습니다. 병원 침대라네. 에이, 긍정이와 웃음이가 뜻밖의 답에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전국을 찌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씻겨주기까지 하는 곳입니다. 가격도 호텔보다 비싸지요. 일이 행복한 거고 휴식은 일을 하고 나서 천국으로 만들어주지. 그래도 노동 없는 휴식을 꿈꾸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일이 없는 인생은 목표가 없는 것과 같다네. 목표가 없으면 길을 잃은 것과 같지? 그렇네요. 이번에는 하고 싶은 일만 못하게 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편의, 즉 먹고 놀고 쉬고 다시 먹고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시나? 긍정이와 웃음이가 잠시 생각해보고는 대답했어. 모르겠습니다. 감옥이라네. 긍정이와 웃음이가 뜻밖의 답에 놀라는 표정을 짓자 말을 계속했습니다.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해주고 일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곳이지. 욕망, 즉 꿈을 실현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벌이라네. 도공이 노토로 웃음을 웃자 긍정이와 웃음이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꽃이 피지 않고 그냥 열매를 맺으면 좋을 듯 아니지만 아니라네. 씨가 떨어져 새싹이 나오고 새싹이 힘들지만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라네. 인생 또한 과정을 즐기는 예술이지. 그렇습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 그랬던가요?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흔히들 허황된 꿈을 꾸면서 우리가 좀 한탕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한 번쯤 어른이 읽는 동화 이야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행복해지는 법은 너무 쉬워. 이건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는 법을 알고 싶어요. 여행자들이 모여 장작불을 지피고 이야기하던 중에 야영장 주인에게 프랑스에서 찾아온 젊은 여인이 말했어요. 젊은 여인은 이번 여행이 행복을 찾기 위해 떠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영장 주인은 담백하게 대답했어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너무 쉬워서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쉬워서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한 중년 여성이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다른 여행자들도 야영장 주인에게 암묵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긍정이와 웃음이도 마찬가지였죠. 행복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행복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한 겁니다. 이것처럼 쉬운 일이 있을까요? 쉬운 듯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행복은 조건 충족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안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샘물 같은 거지요.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품안는 마음일 때 창조되는 세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행복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행복은 바로 눈앞에 있는 건데, 행복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한 건데, 사람들은 행복을 멀리 찾잖아요. 행복의 꽃말, 세이크로바가요, 행복의 꽃말이라고 합니다. 네이크로바는 행운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행복이 쌓여있고 많이 내 발밑에 짓밟혀 있는 행복, 세이크로바는 우리가 멀리하고, 멀리 행운만 찾아서 네이크로바만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저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행복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먹게 달렸는데 우리는 모르고 먼 데서 행복을 찾으니까, 또 어른이 있는 동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님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또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물론 예쁘지 않은 목소리로 버벅이면서 어른이 있는 동화 이야기, 자, 책을 읽어주는 방송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또 팔로우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아요를 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 다음 거 읽을게요. 운명아,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서도 남이 대사에 끝났습니다. 그쵸? 운명아,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영화 속 대사기도 하지만 여러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해본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환경에 지배를 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슬프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긍정의 웃음이 만나볼게요. 긍정의 웃음이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해인사를 찾았습니다.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절입니다. 스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산에 스님 한 분이 살았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아직까지 한 명도 그의 말문을 막히게 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똑똑한 아이가 손에 작은 새 한 마리를 쥐고 스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스님, 이 새가 죽은 건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건가요? 스님이 살았다고 하면 목 졸라 죽여버리고, 죽었다고 하면 날려보내야지. 내가 드디어 이 스님을 이기는구나. 손에는 마음속으로 그냥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면서 아주 흡족했습니다. 스님이 웃으면서 말했대요. 얘야, 그 새의 생사는 네 손에 달렸지 네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꼬마는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그토록 지혜로우신가요? 그러자 스님이 대답했대요. 예전에는 정말 멍청한 아이였단다. 그러나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다 보니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더구나. 너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구나. 그러나 아이는 슬픈 기색을 보이며 말했답니다. 어제 어머님께서 점을 보셨는데 제 운명은 엉망이라고 했어요. 스님은 잠깐 동안 침묵하더니 아이의 손을 당겨 잡았습니다. 얘야, 내 손금 좀 보여주렴. 자, 이것은 감정선, 이것은 운명선, 이것은 생명선이란다. 자, 이제는 주먹을 꼭 쥐어보렴. 아이는 주먹을 꼭 쥐고 스님을 바라봤어요. 얘야, 네 감정선, 운명선, 생명선은 어딨지? 바로 제 손 안에 있죠. 그렇지, 바로 네 운명은 말이야, 네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 운명을 포기하지 말거라. 이 이야기는 이곳에 머물던 성철 스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죠. 스님은 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긍정의 웃음의 기회는 이야기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좋은 이야기에서는 좋은 향기가 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팔자대로 된다, 뭐 그게 아니라 내 운명,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 부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 참 중요하죠.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할 수 없다 그러면 좌절하고. 그래서 어떤 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어른이 아니라 저희 집 어른이요.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을 대하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환경에 따라서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러나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 이거 말씀대로 그래, 내 손안에 운명은 달려있으니까 내가 하기 나름이야. 그런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거야. 아,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거야. 아, 자랑하면 남들이 흉보고 자랑하면 말이에요. 조금 잘난치 하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내용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를 찾았다. 오제는 서늘한 깊이를 보여준다. 긍정의 웃음이는 물어물어 찾아갔다. 뜻하지 않게 깊은 산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노인을 만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사는 건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거야. 아, 왜지요?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옷을 챙겨 입는 것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지야. 권력과 돈을 벌어 힘쓰는 것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지. 무엇보다 내가 성장하는 것은 자랑스럽잖아.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랑에는 세 가지가 있단다. 첫째는 자신에게 자신을 자랑하는 것. 둘째는 남에게 자랑하는 것. 셋째는 남에게 내 자랑을 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자랑이 좋은가요? 자신에게 하는 자랑이 으뜸이고 남에게 자랑하는 것을 자랑질이라고 하고, 그래서 욕먹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자랑은 내가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야 진정한 자랑이지. 자랑하려는 마음이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아, 그렇지. 하지만 타고난 것, 다시 말해 거저 얻은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야. 아, 거저 얻은 자랑은 무엇 말씀하시는 거죠? 잘생긴 타고난 얼굴이나 타고난 좋은 머리, 그리고 물려받은 유산은 자랑에서 제외돼야 하는 거야. 자랑은 살게 하는 힘이고 필요하지만 단서가 있어. 내가 이룩한 것이어야 하는 거지.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는 산과 나무와 풀 그리고 숲으로 이루어진 원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것들은 저 혼자의 기쁨으로 사는 것들만 있지. 꽃도 혼자 피어서 스스로에게 아름다움과 향기를 전하고, 사람은 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살지.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의 말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움이 재산인 것을 나이들어 알았다네. 쓸쓸함 없이 어떻게 삶을 배우겠는가. 아, 여기서 엔딩이군요. 그렇군요. 전엔 몰랐는데 노인이 되다 보면, 더더구나 나이를 먹다 보면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외로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생을 결국은 많이 살면서 그걸 터득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만 많이 있고 복잡하고 이런 데서 뭐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라도 나에게 대화하면서 자연을 보고 감사하면서 좋네요. 지금 자랑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책을 읽기 전에는 어머나 자랑하면은 자랑한다고 뭐 자랑질 한다고 흔히들 막 그러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저도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랑 중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게 자랑을 하는 거라네요. 저도 자기 자신에게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씩씩하게 일어나서 긍정적인 마음대로 키키 방송을 하는 영화야. 너 정말 훌륭해. 멋져. 그래, 잘은 못해도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 키키 방송 우리 시청자들도 너에게 응원을 해줄 거야. 영화야, 너 참 잘했어. 저에게 자랑을 하면서 좋네요. 남들이 남한테 자랑을 하거나 그러면 자랑질 한다 그럴 텐데, 나 스스로를 인정해 주면서 그게 바로 자신감인가?
미국에서 본다. 좋아요. 미국에서 본다. BJ 신청했나요? 했는데 BJ 신청하는 거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그냥 책 읽어주는 방송으로 좀 3일째 책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저한테 BJ 신청하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배트 넘어갈게요. 왜 사냐, 왜 산에 사냐고 심심하게 살고 싶어서야. 왜 산에 사냐고 물었대요. 심심하게 살고 싶어서야. 이 내용도 궁금합니다. 왜 산에서 살아요?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혼자가 좋아서.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깊은 산중이었어요. 이곳에서 무엇하며 사세요? 아무 일도 안 해. 심심하지 않으세요? 심심하게 살려고 들어왔지. 아무 일도 안 하려고 들어온 거야. 그래도 심심하면 뭐 하세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연습을 하지. 네? 긍정이가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사람은 생각을 하는 동물이야. 그래서 가끔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책에는 느낌표가 있었어. 참선한다는 말 알지? 네. 참선은 다른 게 아니야. 참선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잠시 끊는 거야. 우리가 보통 참선하면 깊은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걸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참선한다는 자체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생각을 끊는 거네요. 멍 때린다고 할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얼마 전에도 심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멍하게 있을 때 힐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때 쉰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어디 산에 가서 아니면 냇가에 가서 발을 담그고 쉬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 쉬는 게 아니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시원한 바람, 잠깐의 발의 피로는 있었는데 이게 그거였구나. 지금 보니까 이제 알았어요. 참선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잠시 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창영인가요? 이창영 씨 라이브룸에 입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안영화가 어른이 있는 동화 이야기 책을 읽어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도 있으니까 좀 더 한 파트, 두 파트 정도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차가운 지식을 따뜻한 가슴으로 데워야 해. 차가운 지식을 따뜻한 가슴으로. 긍정아, 너는 무엇이 아름답니? 나는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라고? 뜻밖이라는 듯 웃음이가 반문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은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두 다리와 두 손으로 아름다움을 실천하거든. 어떤 면에서? 차가운 머리로 지식을 배우고 따뜻한 가슴으로 차가운 지식을 따뜻하게 배우지. 여기도 느낌표. 그리고는 두 다리로 어리고 약한 것들에게 직접 다가가 두 손으로 가슴에 마음을 전하지. 그들이 성자고 세상의 엄마라고 생각해. 순간 웃음이는 인간이 세운 에펠탑보다 긍정이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머리로 사는 것보다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엄마의 가슴이 그리워졌답니다. 많은 생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파트로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슬픔이 문을 열면 나가고 기쁨이 다른 문으로 찾아와. 슬픔이 문을 열면 나가고요. 기쁨은 다른 문으로 찾아 들어온답니다. 긍정의 웃음이는 대학로에서 거리 공연을 구경하고 있었다.
노인 둘이 공연하는 심파극 같은 거였다. 초록이 점령한 대학로는 활기가 넘쳤다. 점령군이 인사에 생명 모두가 반기는 봄이었다. 노천 무대에서 노인 한 사람이 혼잣말로 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꽃도 그늘을 만들지 꽃 그늘이라고 하지. 하늘을 나는 새도 세상의 그늘을 떨구며 날아가고 솔기의 그늘이라고 하지. 그늘 없는 세상은 없어. 사람도 얼굴에 그늘이 졌다고 하지. 슬픔이 찾아온 거야. 다른 노인이 또다시 혼자 이야기하듯이 말했다. 둘의 공연이지만 독백 같은 대사였다. 걱정하지 마. 온 것은 가게 돼 있어. 슬픔이 문을 열고 나가고 다른 문으로 기쁨이 들어오지. 걱정하지 마. 걱정 없는 게 더 걱정이야. 자식이 걱정이고 농사도 걱정이고 사랑도 걱정이지. 자식도 농사거리도 사랑도 없어봐 더 막막하지. 걱정하는 재미로 세상 사는 거야.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야기 속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여운을 남깁니다.